이번 시간은 정규분포입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항분포가 있었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정규분포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정규분포를 다루기 전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설명해 볼게요. 이상 확률 변수에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있었고요. 지금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질량 함수는 아마 이제 따로따로 해서 질량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밀도는 꽉 차 있어서 연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함수가 있었을 때 그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의가 됐다면,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는 키나 몸무게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의 값이 있는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연속적으로 너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t가 175점 몇, 176점 몇 이런 게 하나하나 값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러면 175부터 170, 180까지 이런 구간의 넓이가 얼마냐, 그럼 이것을 바로 확률로 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값으로 따지기에는 너무 많고 하나하나를 세고 이러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구간 내의 수는 무수히 많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따질 겁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고, 마치 중1 때 계급을 나눠서 175부터 180 얼마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또는 직선이라서 넓이 자체를 구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넓이를 바로 확률로 하겠다. 이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의가 됐다면 여기에 넓이를 1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는 0 이상이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A부터 B까지의 확률이 궁금하다면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확률이 되는 것이, 그렇죠? A부터 B까지 요 fx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그것의 확률이 된다 라는 게 확률 밀도 함수의 내용입니다. 수능엔 거의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신 같은데 다음 중 확률 밀도 함수인 것은 이런 게 나온 거고, 그래서 넓이 따지는 거야 할 수 있다고 친다면, 함수가 항상 0 이상이고 넓이가 합이 1이 되는 것,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구할 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함수들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팅팅팅.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다음 중에서 확률 밀도 함수인 것은 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2. 이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맞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는 넓이 합이 2라서 되지가 않습니다. 넓이 합이 1이어야 됩니다. 1. 자, 또 다 이것도 해볼까요? 역시 마이너스 1 됐을 때, 자, 얘는요, 확률 밀도 함수가 맞을까요? 얘도 아닙니다. 넓이도 그렇지만, 넓이는 1이지만 음수가 있으면 안 돼요. 음수. 오케이? 또는 자, 이런 건 확률 밀도 함수가 맞죠? 다 양수이고 0 이상이고 넓이도 1이 됩니다. 맞고요. 또 뭐는 또 이렇게 해도 넓이가 1이고 양수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자, 위에 거 안 되는 이유를 아시고 아래 거 되는 이유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확률 밀도 함수. 근데 여기서 얘는 좀 성가시고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정규분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수1 배울 때 상용 로그 이런 거 있었죠. 왜 로그 값은 없고 상용 로그 값만 있었을까요? 미치 10인 로그가 많기도 하고 그게 약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 이런 것도 어느 함수나 규칙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확률 값을 따지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상적인 정규분포 곡선일 때, 즉 이상적이라는 것은 평균이 많고 평균과 멀리 떨어지면 적어지는 놈들을
이상적으로 매끄럽게 표현했을 때, 그렇죠? 요걸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고, 그렇죠? 여기서 또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표준 정규분포를 나타냈을 때의 확률 값이 표로 나타나 있고 그걸로 우리가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평균과 분산을 안 구하나요 한다면 그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안 구하는 겁니다. 원래 공식은 다 있어요. 뭐 어쨌든 정규분포부터 더 얘기를 하자면 정규분포는 이름이 n, m, 시그마 제곱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평균과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되고 가운데 평균을 중심으로 그렇죠. 완벽하게 매끄러운 종 모양의 곡선으로 대칭을 이루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상적이기 때문에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그렇죠. 얘는 했을 때 얘의 넓이를 합일 1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뭐 그래서 평균 이상 당연히 0.5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다. 또 평균 이하도 똑같고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점에서의 확률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걸로 칩니다. 한 점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쵸? 아무 상관없이 다 똑같은 확률로 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쓴 것도 x가 m 이상이든 아니든 m이 안 들어가는 이런 거 다 0.5라고 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만약에 시그마가 일정한데 m 값이 커진다면 그쵸? m 값이 커진다면 얘는 그냥 이렇게 커지면 1로 가는 거고 똑같이 생겼을 때 맞지? 작아지면 1로 가겠죠 이렇게. 반대로 m은 일정한데 시그마가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라는 것은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분산이잖아요. 분산의 양이지군. 분산이 커진다는 것은 평균과 차이가 멀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생겼을 때 평균과 차이가 난다는 것은 평균에 있는 놈이 적어지고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놈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평평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서 뭔가 평평해진다. 이게 바로 시그마가 커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정규분포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정규분포에서 표준준규분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이 있었을 때 얘는 완벽하게 이렇게 이상적인 놈이었고요. 그럼 여기서 표준준규분포로 넘어가면 z 0, 1로 넘어갑니다. 즉 m이 0, 평균 0이고 시그마가 1로 고정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얘가 지금 m이었는데, 그치? 여기로 내려오면 얘도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그쵸? 얘는 대신 가운데가 무조건 0, 평균 0이라는 거고요. 그치? 여기는 어떤 시그마일지 몰랐다면 시그마 1 정도의 굴곡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도구로 우리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 Z라는 것은 솔직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Z점수라고 많이 배울 거예요. Z점수, T점수, 스테나인 점수 이렇게 표준 점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표준 점수들은 각각의 서로 다른 점수였을 때 그게 차지하는 바가 얼만큼이냐 나타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국어가 80점, 수학이 90점인데 그치? 누가 석주가 이렇게 맞았다고 쳐볼게요. 근데 평균이나 표준 편차가 그렇지. 얘는 평균이 만약에 더럽게 낮고 얘는 평균이 더럽게 높았다. 근데 거기 또 표준 편차의 분포가 그렇지. 얘는 5였고 10이었을 때 과연 얘가 상대적으로 잘 본 게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는 얘가 잘 본 거지만 상대적으로는 꼭 얘가 잘 본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그치? 근데 여기는 지금 좀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럼 그거를 하는 도구가 바로 그 중에 하나의 표준 점수가 바로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요 도구라는 거예요. 얘 의미는 이거죠. 과연 평균과의 차이가 그치 몇 시그마냐 이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X는 M 더하기 시그마 Z이기 때문에 Z의 값은 평균과의 차이가 몇이냐고 묻는 거라고요. 즉 M 플러스 1 시그마라면 여기다 넣으면 얘는 그냥 여기서 1을 의미하는 거고 M 플러스 2 시그마라면 얘는 Z에서 2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M-1 시그마면 그냥 얘는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거고 M-2 시그마는 얘는
마이너스 2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Z에서. Z에서 나오는 수치가 X에서는 이렇게 평균과에 떨어진 정도가 몇 시그마가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도구가 바로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어의 Z 점수는 5분의 80 빼기 70이니까 2가 되는 거고, 수학의 Z 점수는 10분의 90 빼기 30이니까 6이 돼서 수학이 절대적으로 높았지만 상대적으로도 잘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0이나 1로 이제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2의 ax 더하기 b가 a2x 더하기 b인 거를 배웠고, v의 ax 더하기 b가 a제곱 vx인 걸 배웠고, 시그마의 ax 더하기 b가 절대값 a 시그마 x인 걸 배웠어요. 그래서 2의 z라는 게 2의 시그마분의 x 빼기 m인데, 얘는 2의 시그마분의 1x 빼기 시그마분의 m이 되니까 요것처럼 a가 시그마분의 1이 a의 역할인 거잖아요. 2x 빼기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정균표를 띄기 있기 때문에 2x가 현재 m이고, 그렇죠? 분산이 지금 시그마 제곱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m이라서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이라 이렇게 표준화 도구를 예로 잡으면 평균 0이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분산도 2가 아니잖아요. v의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서 이렇게 또 돼서, 얘는 어차피 상수항 필요 없으니까 얘가 제곱이 되어 나가면서 이렇게 되고, vx가 시그마 제곱이니까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0,1로, 그렇죠? 0,1로 바뀐다는 거예요. 0,1로. 0,1로. 평균 0으로 시그마가 1로 바뀐다는 건 Z의 평균 0이고 Z의 시그마가 1이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바뀌는 거고, 그러면 여기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수치를 가지고 상용 로그표가, 상용 로그표, 표준 정규 분포표가 각각의 책이나 문제집 뒤에 있어요. 맨 뒤에 보시면 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P가 0부터 1.96을 찾는다 하면 가로줄에 1.96, 세로줄에 0.06의 교차점을 찾으면 0.475라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는 항상 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0부터 Z가 1.96까지 이 값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표준정규분포의 이 쬐끄만 Z는 바로 이 Z를 의미하는 거라, 이게 바로 그 값이 정규분포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이 표를 항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표의 일부를 항상 문제집에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주어지던가 몇 개를 표로 가져와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처럼 정규분포 자체가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대칭인 놈들을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즉, 이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P가 1.96부터 0이면, 그렇지? 똑같이 마이너스 1.96에도 여기 똑같이 대칭이니까 0.47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96부터 1.96이면 대칭이니까 얘랑 곱하기 2에서 0.95인 거. 그치? 아니면 Z가 1.96보다 큰 거는 여기이기 때문에 0.5에서 얘를 빼야 된다. 이렇게. 또는 마이너스 1.96보다 작은 거, 이런 것도 다. 그럼 얘는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0.475니까 0.5 빼기 0.475다. 이런 것들 다. 또는 Z가 마이너스 1.96보다 큰 거는 여기를 다 말하는 거니까 0.5에다가 0.475 이렇게 빨리빨리 대칭을 가지고 구할 수 있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z로 바꿔서 확률을 구하는 연습을 하겠다는 거. 왜? 평균이나 표준 편차는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a부터 x, b까지 요거는 바로 z로 바꾸면 시그마분의 x가 a죠. a 빼기 m, 시그마분의 b 빼기 m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얘를 이렇게 바꿔가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또는 뭐 x가 뭐 b보다 크다 하면 지금처럼 b z로 바꿔서 시그마분의 x가 b니까 b 빼기 m 이런 식으로 바꾸겠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아까 나온 표를 이용해서 푼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요 z는 이런 식으로 쓰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확률을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우선 얘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니까 어떻습니까? 0부터 2까지 넓이가 1이 돼야 되죠. 자, 2ax 더하기 a니까 0일 때는 a가 되고 2일 때는 5a가 됩니다.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윗변, 아랫변 더하기 2, 얘가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6a는 1이 되고 a는 6분의 1이 됩니다. 그치? 거기에서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1일 때는 3a가 되고,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2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3a 곱하기 1이 되고요. 2a가 되겠죠? a가 6분의 1이니까 2a는 3분의 1 이렇게 쉽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건이 바로 지금 배운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야 돼요. 항상 조심할 건 변수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 변수 알았어요? 여기서 변수는 바로 몸무게입니다. 몸무게, 확률 변수는 바로 몸무게다. 꼭 생각해 줘야 돼요. 나중에 몸무게가 평균이 60, 시그마가 5, n이 400. 문제 풀 때는 차라리 이렇게 적당하게 써줘야 돼요. 한글로 저렇게 쓰면 왠지 안 다가와요. 왜? 우리가 기호를 수학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1번은 몸무게가 75.5 이상, 몸무게가 x니까 얘가 72.5 이상 이렇게 꼭 표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배운 대로고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을 써서 z 시그마 5분의 x 빼기 m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z가 2.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직은 모르니까 이렇게 꼭 그림을 그리세요. 2.5보다 크다. 그럼 이 표가 뭘까요? 이 표는 0부터 요 z까지, 그치? 0부터 요 값까지. 예를 들어 이게 1.0이면 여기까지 0.3413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0.3413. 그래서 표는 바로 요 값까지의 값인 거니까 0부터 2.5는 0.4938이니까 이만큼은 0.5에서 0.4938을 빼서 0.006이라고 하면 되죠. 확률이 0.006이니까 퍼센트는 100을 곱해서 0.62%. 자, 1%도 안 된대요. 말이 되나요? 자, 52.5 이상 70이야. 얘도 똑같이 Z로 바꿔서 시그마가 5분의 얘가 X입니다. 얘가 X 52.5 빼기 60 마이너스 7.5 음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5분의 70 빼기 60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5랑 2 사이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 어떻게 해요? 얘는 마이너스 1.5부터 0이고 0부터 2까지겠죠. 마이너스 1.5부터 0은 0부터 1.5랑 똑같겠죠. 0부터 1.5랑 똑같고요. 물론 0부터 2도 여기 0부터 2까지랑 똑같겠죠. 0부터 1.5는 0.433, 0부터 2는 0.477 해서 0.9104가 되고요. 이게 확률이고 문제는 몇 명이냐? 그럼 전체 400명에서 0.9104를 하면 364.16이 나오는데 약 몇 명이냐고 해서 364명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률을 표로, 그렇지, Z로 나타내서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꼭 구하는 이 방법들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변수가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상위 8%가 1등급. 자, 상위 8%. 0.08이 1등급이고요. 점수가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5래요.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최저 점수. 자, 그 말은 점수가 몇 점 이상일 때
1등급이냐기 때문에. 근데 1등급이 몇 퍼센트? 8%래요. 그래서 이게 0.08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변수가 뭔지를 모르면 이렇게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점수가 몇 점, 최저 점수가 몇 점 이상일 때 1등급을 받겠느냐. 1등급의 퍼센트가 0.08이다. 이렇게 표현을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Z로 바꿔서 시그마가 5분의 X, A 빼기 M이 0.08인 거고, 근데 이게 0.08은 우리가 항상 0부터 나타내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0.42가 되는 걸 찾아야죠. 그때 Z가 1.4라는 얘기예요. 아, 그럼 얘가 바로 1.4일 때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A 빼기 30은 7, A는 37이 최저 점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아까 예제 2번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거니까 되고, 이제 13번도 이렇게 표현만 가능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4번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이항분포의 정규 분사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이산 확률 변수에 이항분포가 있고, BMP였어요. 지금 연속 확률 변수에 정규분포가 있고,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었죠. NM 시그마 제곱을, 그렇죠. Z0으로 바꿔서 하고 있었는데요. 자, 문제는, 근데 이산 확률 분포, 세는 것이 만약에 숫자가 많다면, 지금처럼 192명이나 있죠. 근데 여기서, 평균이나 분산이라면 독립시행을 해서 MP나 이항분포를 구하면 되는데, 평균이 아니고 확률을 구한다면, 저거를 그냥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132명, 만약 그냥 쓴다면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192C, 132, 등록비율 75%가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 132제곱, 4분의 1에 60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192C, 192에 4분의 3에 192제곱, 4분의 1에 0제곱. 이걸 다 계산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계산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그치?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명히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정규분포가 연속이라서만 이런 걸 이성적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지? 그럼 이산 확률 변수에도 셀 수 있는 게 많아진다면 얘도 정규분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풀 수 있는 도구는 지금 얘가 평균과 시그마만 안다면 얘를 분명히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으로 구할 거니까, 아, 여기서 M이 MP인 걸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배웠고 시그마 제곱이 MPQ인 걸 배웠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은 뭐냐? 그래서 보통 30 이상이 기준이 돼요. 그럼 선생님 뭐 30일이나 29일인 건 안 나오네? 안 나옵니다. 보통 100 이상으로 많이 다뤄서 이런 것에 저촉되지 않게, 조금 더 생각이 들지 않게 30 이상 정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192명은 30보다 넘으니까, 그치? P가 75% 4분의 3, N이 192로 되는 것이고,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면 M은 NP라서 144 시그마 제곱은 NPQ니까 여기다 4분의 6 하면 36이 돼서 B가 아니죠. B라고 하면 B 192 4분의 3이 지금 얘가 N 144 6의 제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132 이상이면 Z로 바꿔서 시그마 분의 132 빼기 144가 돼서 Z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큰 건 0부터 2가 0.477이고 얘가 0.5니까 얘는 0.9772가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항분포의 정규분사와 말도 모르겠는데 그냥 M이랑 N, 시그마 막 구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게 뜻이라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해도 돼. 자, 이번엔 변수가 두 개가 나옵니다. 확률 변수를 구별을 못하면 절대 못 풀어요. 오케이? 자, 처음엔 무게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무게를 X라고 둘게요. 자, 그 무게의 평균이 200, 표준 표차가 20이니까 EX가 200, 표준 편차가 20 이렇게 쓸게요. 자, 근데 불량품의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무게가 240 이상.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분의 x바 빼기 m으로 해서 z가 2보다 크니까, 자, 2보다 큰 z는 여기니까 2까지가 0.48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여기는 0.5에서 0.48을 뺀 0.02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무리가 없죠? 무게에 대해서 했는데 갑자기 그럼 불량품을 지금 확률을 구했는데 10,000개, n이 10,000개예요. 불량품이 221개 이상? 그럼 y를 우리가 불량품의 개수라고 확률 변수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221개 이상이에요. 맞지? 그렇죠? 그럼 얘도 어때요? 우선 200개, 10,000개 이렇게 되니까 얘도 하나하나씩 세는 거지만 정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서 뭐 m이랑 시그마를 구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럼 2y를 구할 건데 그럼 얘는 n이 만인 거고 p는 바로 여기서 구한 거예요. 불량품의 확률을. 그렇죠? np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200이 되겠고요. vy는 npq니까 npq는 바로 0.98 이렇게 되겠죠. 196이 됩니다. 즉 14의 제곱이 돼요. 즉 그래서 얘의 표준화하면 얘는 시그마가 14가 나온 거고, 그렇지? 그 중에 221 빼기 평균이 200 해서 Z는 4분의 20은 2분의 3이니까 1.5보다 큰 확률을 묻네요. 1.5보다 큰 확률 1.5까지가 0.43이니까 바로 0.07이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하다 보면 시가분의 x 빼기 표준화를 2번 하는데 이게 느낌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무게로 불량품의 확률을 구하고 그놈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확률 변수를 가지고 새로운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그 불량품 자체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그것에 표준화를 한다면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